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통보 효력을 되살리려고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구속시키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전국교직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어떤 일 때문에 됐던 거죠? 일단 22일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인 진입에 정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빌미 삼아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겁니다. 네. 유리 조각을 경찰을 향해서 던졌다. 이게 혐의 내용이었죠? 예. 네.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진입 과정이 자체가 일단, 경찰은 체포영장밖에 없었고, 네. 저는 민주노총 산하의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의 진입 과정 중에 첫 번째 유리창을 깰 때에는 유압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119를 동원해서 그나마 안전상의 규칙을 지킨다는 흉내를 냈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그 유리창을 깨는 과정 중에는 경찰들이 강제로 그 현관문을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햄머로 그 유리창을 깨는 과정이었고, 네. 그 햄머로 깨는 과정에 바로 맨 앞에 제가 있었고, 그 깨지는 유리를 모두 온몸에 뒤집어 써야 했었습니다. 네. 그 온몸에 유리를 뒤집어 쓴 과정에 사실 좀, 이마에도 좀 타박상이 좀 있었고, 네. 그런 과정에 그 유리문 안쪽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의 압박된 상태였었고, 네. 경찰들에게 들어오지 마라. 그 유리창이 깨지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모두가 그 안전상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고, 불안과 공포. 그리고 밖에 있는 경찰들도 아무리 보호장구를 찼지만, 예. 유리창이 깨지는 상황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고, 안에 있는 시민들과 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보호장구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 깨지는 유리 파편에 대한 전혀 그 안전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리 조각을 던진 건 사실입니까? 저는 전혀 그때 당시가 이제 민주노총에 진입하는 경찰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네.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 과정 중에서 동영상을 보니까 유리 조각을 던진 건 맞더라고요. 네. 그 던진 게 경찰을 겨냥하고 던진 겁니까? 아니면 바닥을 향해 던진 겁니까? 그 순간 경찰을 겨냥한다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두 불안과 공포 상황이었고, 네. 그 상태에서 유리를 제가 이제 뒤집어 쓴 건데, 네. 만약에 뒤에 동영상을 보고 안 겁니다만, 네. 그 유리 조각을 바닥으로 던졌다면, 네. 경찰들 보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마라. 그 뒤에 또 뒷유리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을 동원해서 압박을 계속하면 뒤에 있는 뒤편 유리가 깨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앞뒤로 유리가 있는 상황에서 앞유리는 이미 해머로 내리쳐서 깨졌고, 그리고 그 파편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덮쳐왔고, 그리고 계속 압박이 되는 상황에서 뒷유리가 깨질 위험까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그 네. 파편의 대부분을 제가 뒤집어 썼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아마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네. 차원에서 바닥으로 유리를 뿌리는 것 같고. 그래요. 네. 그것도 이제 사실은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냥 워낙 긴박한 상황이었고, 예. 불안과 공포, 그 순간에 불안과 공포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오지 말라고 바닥으로 뿌린 거지, 어떻게 해서 유리 조각을 집어서 누구를 경량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영상에도 바닥으로 던지는 모습이 찍힌 거죠? 예, 제가 봤더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영장이 기각된 뒤에 위원장께서 그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다친 경찰관에게 사과한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럼 파편이 튀겨서 경찰에 상처를 입힌 거는 사실인가요? 그건 특정할 수 없는데, 네. 그 상황이 이제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동영상 여러 가지 봤는데 제가 이 파편을 온몸에 맞았을 때 네. 그 당시에 그 소위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찰관 분이 이미 네. 그때 이렇게 다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동영상 보니까 그 제가 이제 바닥에 던졌을 때 눈을 잡고 있는 장면이 이게 띄어서 네. 또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한 부분이 눈이 띄었어요. 그런데 네. 사실은 그 부분이 그 유리 때문에 만약에 다치셨다면 네. 어쨌거나 전후 사정 맥락, 네. 경찰의 불법적 행위, 그리고 경찰의 일방적 그 유리창을 깨는 행위는 앞에 있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 폭력을 행사한 거고, 네. 네. 그 경찰관분이 그 유리창을 깨도록 지시한 실무 담당자였던 것 같아요. 네. 다친 분이요? 네, 다친 분이. 네. 그분이 이제 그 유리창을 회정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유리를 뒤집어 섰는데, 네. 그 과정 중에 그런 과정 중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다치셨다면, 네. 전후 경과 이후의 선후에 관계없이 다친 것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이 죄송합니다,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취지셨군요. 그러니까 그 파편에 의해서 직접 상처를 입은 것인지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에 그로 인한 부상이라면 사과한다. 그런 취지셨군요. 예.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여러 차례 여쭤보냐면요. 그 동아일보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채널 A라는 종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도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제가 그대로 그 채널 A 그 앵커가 뉴스를 보도하면서 말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체포영장을 들고 공무를 집행하러 간 경찰관의 눈을 유리 조각으로 찢어놓은 전교조 위원장. 세상에. 이런 사람이 구속영장 기각됐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처음 들으셨군요. 예. 그렇게 따지면 그 경관이 네. 해머로 그 유리 현관문을 내리쳐서 네. 쏟아진 유리 판면을 온몸에 맞고 그 사이에 타박성 사실이 있었어요. 네. 있고 유리 그 분말 파편이 네. 머리에 이렇게 꽂혀 있었는데 네. 참 경찰관 분들이나 그분들에게 생각을 들까봐 네. 어차피 타박상은 좀 부었다가 좀 가라앉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일부러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 유치장 안에 4일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찢어졌으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어쨌거나 만약에 네.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그 유리 제가 뭐 바닥을 던졌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도 그 사람이 그 파편을 맞았다면 저는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어든 고의가 아니라도 네.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사람된 도리로서 그건 사과해야 하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그 상황이 그게 제가 그 바닥에 던진 상황에서 정말 다치셨는지에 대한 건 특정할 수 없는 상황, 네. 아수라장 상황이었고. 설사 그 파편을 맞아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요, 경찰관의 눈을 유리 조각으로 찢어놓은 전교조 위원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건 정말,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시민이 먼저 폭력을 당했고, 유리 파편에 모든 그 시민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빚어지고 그 다음에 던진 게 전혀 그냥 그 방어적 차원인데 어떻게 경찰관을 찢어놓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채널 A가 그렇게 찢어놓았다고 표현하는 건 참 A에서 B를 넘어서 C로 둔갑시킨 전형적인 네. 그건 모욕적 언사일 뿐더러 의도적인 전교조를 정말 공권력뿐만 아니라 언론의 이름으로 탄압하기 위한 네. 그건 극단적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것도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예. 어제 조계사 다녀오셨죠? 예. 네, 그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어떻든가요? 지금 그 파업 지도부 입장이 어떻든가요? 철도노조와 협상은 재개됐습니다만, 뭐라고 할까? 좀 양보할 그런 그 의지가 있어 보이던가요? 그 철도노조 박태만 이제 수석
위원장님 직접 들어간 건 네. 거꾸로 철도노조 쪽에서 저 때문에 오히려 또 마음고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 노조 조합원이나 그 철도 지도부가 마음 쓰실 일이 아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싸워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전하러 갔었는데 네. 제가 어제 주계사에서 갔던 박태만 수석부위원장님 모습은 정말 의연했습니다. 네. 한치 흔들림도 없고 더군다나 이번 그 철도 파업이 철도 조합원들의 근무 환경을 하나라도 지금 그 열악한 환경을 나아지게 하는 그 싸움이 필요한데 네. 그런 싸움이 아니고 국내 철도를 정말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 넘기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저항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철도 민영화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철도 사유화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걸 막는 싸움이었고 그 막는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지도부였기 때문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판결이죠.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노동부가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 내용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교조 법인노조 그 통보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노동부의 통보에 의하면 노동부가 통보했던 10월 24일 이후 전교조는 법적 자격을 잃는 거였는데 네. 법원에 저희들이 법인노조 처분,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시청을 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통상 가처분 시청이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법적 지위를 1심 판결 때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통상 정부는 1심 판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그에 불복해서 다시 한번 소위 항소심, 2심에 해당되는 가처분에 대한 항소를 한 겁니다. 네. 그 항소를 해서 전교조 가처분 신청도 인용되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어제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 행정고등법원에서 그 항소심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낸 겁니다. 그 가처분의 네. 항소에 대해서. 네. 네. 다시 말하면 1심 재판부 말고 2심 재판부에서조차도 전교조에 대한 법인노조 그 판결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고 네. 노동부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니까 다투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했던 재판부의 그 법적 논리를 2심 재판부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그 법외노조 통보를 해서 그 전교조의 뭐라고 할까요? 그 법적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였는데 전교조가 가처분 소송을 내서 일단 그것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정부에서 한 번 더 소송을 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법외노조로 만들어버릴 한 번 더 시도를 했는데 그것마저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법원에 이 노동부나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1심 판결 때까지는 이제 무조건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법적인 다툼에서도 네. 가처분 1심에 해당되는 가처분을 인용할 때 그 법원의 판단이 네. 법적으로 노동부 쪽에 문제가 있다는 쪽에 어떤 무게가 상당히 좀 실렸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법리적인 내용을 그 서울고등행정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거든요. 네. 따라서 1심 판결이 있고 난 2심 그러니까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도 네. 이 법리적 다툼에 저희들에게 좀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이제 가처분과 관련된 소송이었고요. 본안 소송은 언제 그 공판이 시작되죠? 1월 21일 날 열 예정입니다. 아, 그때가 첫 공판인가요? 첫 공판이면서 네. 이 법리 논쟁이 단순하고 네. 그 노동부 측에서 정부의 법무공단으로도 모자라서 네. 추가로 그 로펌까지 계약을 해서 이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12월 17일 날 예정되었던 재판이 1월 달로 그 연기가 된 거거든요. 네.
네, 법리의 내용은 사실 단순한 거여서 이미 가처분 신청에서 공방이 오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1월 21일 1심 그 판결이 심리가 서너 번 계속 될 거란 전망보다는 그날 한 번 심리하고 네. 곧바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1월 21일에 첫 공판하고 바로 그 선고 일자를 잡을 것으로 예상하시는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의 노조 통보가 있은 직후부터 전교조에 가입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다라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예, 예. 예, 지난 2달 동안에 어느 정도나 늘었나요? 뭐 숫자로 말씀드리면 한 1,200~300명의 선생님들이 더 추가로 가입을 하신 거고, 뭐 저희들이 이제 다만 이 추가 가입뿐만 아니라 이 탈퇴하는 분들도 이제 그 정년퇴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연 명예퇴직이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탈퇴하시는 분들보다 한 1,000명 이상이 이제 선생님들이 더 가입을 해주셨는데, 네. 다만 저희들이 조합비를 그 내는 방식이 체크오프 미리 월급에서 떼는 시스템에서 지금 정권의 탄압 때문에 그 통장을 통한 자동이체 CMS 체제로 지금 변환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변환 중에 있는 상황이지는 하지만 아무튼 저희들은 일단 체크오프 시스템으로 얘기하면 한 1,200~300명의 선생님들이 추가로 가입을 해주셨고 이 숫자는 저희들이 6만 조합원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비율이 됩니다. 그러네요. 과거에 이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정도의 증가가 있었던가요? 이명박 정권 이후에 계속적인 탄압이 있었고 네. 탄압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움츠러들었고 네. 그 속에서 좀 탈퇴 숫자가 좀 많았던 게 내리 한 5년 동안의 상황이었는데 정권의 본격적인 탄압이 진행이 되니까 그래도 전교조를 지키자 우리가 해왔던 참교육 실천 활동 학교에서의 그 현장 활동을 지키자고 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래서 올해 정말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이었습니다.